자, 이번 시간에는 STL 구성 요소 중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리즘은 저희가 한번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포이치라고 하는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STL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 중에 포이치를 갖다 쓴 적이 있어요. 앞에서. 자, 그때는 이제 그 SL의 구성 요소 라는 설명을 드리질 않고 그냥 STL 라이브러리 중에 알고리즘을 그냥 어, 불러와서 인클루드로 해서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불러왔었어요. 인클루드에서 이렇게 알고리즘 이렇게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템플릿 형태로 그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헤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STL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포이치 구문에 대한 로직을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ST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알고리즘을 직접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이치라고 하는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먼저 스트림 어쨌든 요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중에서 알고리즘 중에서 포이치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SL의 구성 요소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저희가 이제 반복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때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중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같은 이러한 라이브러리 이러한 그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STL이다. 그런데 이러한 컨테이너와 알고리즘을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 전 시간에 배웠던 바로 반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자. 반복자가 바로 이러한 컨테이너와 알고리즘을 연결해주는, 즉 다리 역할을 해주는 놈이 바로 반복자다. 이렇게 이제 반복자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와 알고리즘을 연결해 주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 컨테이너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반복자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그냥 알고리즘대로 그렇죠? 알고리즘 뭐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종속적이지 않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STL 알고리즘 하게 되면 일반적이다. 알고리즘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일반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특정 컨테이너 어떤 특정 컨테이너나 그 어떤 특정 원소 타입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뭐 다른 건 뭐 다 떠나서 좌우지간 컨테이너와 알고리즘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그 연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복자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머릿속에 두시고 학습하시면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알고리즘은 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컨테이너와 함께 이제 보통 사용을 같이 하게 돼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SL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하나만 달랑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그 SL 라이브러리가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중간에서 그 반복자가 어떤 컨테이너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그 반복자라고 하는 놈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은 어,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STL 알고리즘을 의미하죠. 자, STL 알고리즘은 어, 한 쌍의 반복자, 이때 한 쌍의 반복자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요거 기호 begin, end와 같은, 자, 요러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이런 반복자를 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자,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으로 분류된다고 그랬죠. 순방향, 그 다음에 역방향, 양방향, 임의의 접근, 반복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순방향 반복자, 순방향 반복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조금 그 알고리즘 중에 몇몇의 알고리즘은 어, 이미 접근,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정렬 또는 뭐 이런 그런 뭐 어, 정렬 알고리즘 뭐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 반복자를 요구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몇몇의 알고리즘은 이미 접근 반복자, 그러니까 순방향 반복자를 요구하고 일반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몇몇 조금 다른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임의 접근 반복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알고리즘은 그 어쨌든 이런 반복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정렬을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할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복자가 있어야지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반복자를 필요로 한다. 자, 근데 이러한 알고리즘은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SL 알고리즘을 분류를 하면, 자, SL 알고리즘의 분류.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어, SL의 어떤 기초 과정까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부분까지만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SL을 학습하실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이론을 중점적으로 해서 SL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음, 부분을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자가 있고, 오늘 설명드리는 알고리즘이 있고, 뭐 어댑터가 있고, 뭐 할당기도 있고 등등. 어, 앞 시간에 이런 구성 요소들에서 쭉 배웠었죠. 뭐 함수 객체도 있고 등등, 뭐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엑셀을 학습을 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없으면 엑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엑셀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거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컨테이너에 대해서 뭐 팩터, 그 다음에 DQ, 뭐 셋, 멀티셋, 맵과 같은 이런 컨테이너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는 먼저 시퀀스 컨테이너, 연관 컨테이너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복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앞서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자에 대한 또 세부적인 또 학습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해야 돼요. 이런 알고리즘에는 몇 가지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돼요. 보통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원소를 수정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 또는 수정하는 알고리즘, 또 제거하는 알고리즘, 또 변경하는 알고리즘 등등, 이런 알고리즘을 7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각각의 7가지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어댑터도 마찬가지고 할당기도 마찬가지고 등등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강좌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우선은 지금은 이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쭉 설명드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지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시퀀스 컨테이너, 연관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까지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복자라든지 알고리즘, 어댑터, 할당기 또는 함수, 객체 같은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테니까, 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셔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음, 일단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 알고리즘 분류를 하실 때는 원소를 수정하지 않는 알고리즘, 원소를 수정하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분류를 하고요. non-modifying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non-modifying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원소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소를 수정하는 알고리즘.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원소 중에 컨테이너 원소들을 그대로 두고 어, 사용하는 알고리즘 뭐가 있을까요? 원소를 일일이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원소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알고리즘,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원소를 수정하지 않는 알고리즘에는 파인드라고 하는 뭔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원소를 그렇다면 수정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modifying 이러한 알고리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삭제하는 알고리즘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removing removing 알고리즘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 알고리즘, 이게 뭔가를 어, 변경하는 알고리즘, 이거를 뮤테이팅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뮤테이팅 알고리즘. 네.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정렬 알고리즘, 소팅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소팅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정렬된 범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정렬된 범위의 이건 범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sorted range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알고리즘이 있고요. 수치 알고리즘은 뉴메릭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자,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SL 알고리즘은 아주 일반적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컨테이너의 어떤 특정 컨테이너나 또는 어떤 특정 원소 타입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파인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인드 알고리즘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원소를 수정하지 않는 알고리즘, 뭔가를 찾는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파인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 반복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그러니까 순차열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파인드 알고리즘 자체가 순방향 반복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순차열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어떤 컨테이너가 오더라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원소가 정수이건 실수이건 또는 뭐 문자열이건 뭐 상관없이 얼마든지 요 순방향 반복자를 이용을 해서 파인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 파인드 알고리즘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알고리즘 요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거는 바로 파인드입니다. 파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를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컨테이너도 또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벡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벡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그러면 벡터를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벡터 인트로 해서 벡터를 생성을 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대로 푸시백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요소를 팩터에다가 할당을 시켰고요. 자, 우선 반복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자를 생성을 해줘야 되죠. 자, 반복자 생성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터레이터 클래스에서 일단 반복자를 생성했습니다. 이거는 어, 일단 초기값이 없는 시작값이 없는 반복자죠. 어떤 특정 원소를 가리키지 않는 그냥 반복자만 생성을 한 겁니다. 반복자만 생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파인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3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게요. 벡터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값을 찾는 반복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찾을 때는 우선은 begin, 전체의 범위를 begin에서 begin, 그쵸? 그 다음에 end라고 하는 기호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쵸? 요 팩터 내에서 시작값과 제일 끝에 있는 끝은 요거는 이제 실제 원소값은 아니고 55 다음에 끝이겠죠. 일일이 이제 검색을 하면서 찾는 거겠죠. 자,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먼저 어, 반복자를 찾는 거예요. 반복자를 찾는데 자, 이 반복자에다가는 find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벡터의 begin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값 end 요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 33을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잠시만요. find가 알고리즘에 find가 없나요? 이게 왜 이렇게 v.begin과 반복자를 구해오고 여기에 오타가 들어갔네요. 한참 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요거의 의미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begin, end 요거의 의미와 같습니다. 요건 앞서 설명드렸었죠. 이 범위에서 33을 찾아라. 33을 찾아라. 찾아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터레이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을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반복자를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의 값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요와 같이 이터 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일단 저장을 하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버그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33이라는 값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SL 알고리즘 중에 find 알고리즘의 한 예가 되겠고 이 find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예를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값이 없는 값 중에 예를 들면 뭐 66이라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66. 이 벡터에는 66이라는 값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없는 상태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터 해주시고 find v에 일단 begin 반복자와 끝에 반복자 그리고 66이라는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egin에서 end 이 컨테이너에서 66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자꾸 이렇게 에러가 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못 찾겠죠.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조건물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이터 요 이터가 end 끝에 있는 거와 같으면 즉 전체를 다 순회를 해서 v end가 됐을 경우가 되겠죠. 그쵸? 마지막이 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부터 다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v end는 마지막 끝에 past the end라고 하는 그 표시죠. 표시 원소가 되겠죠. 그 표시자가 되면 그러면 얘는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이 없는 거잖아요. 100이 아니라 66이 없는 거잖아요. 66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엔터.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해주면 없으면 자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return 0.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이해되시죠? 얘가 find라는 알고리즘이 쭉 다 찾아보는 거예요. 벡터 전체 원소를 전부 찾아서 만약에 없으면 못 찾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았다면 이때 이터 값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11 객체가 있고 12, 그 다음에 13, 10, 그림을 22죠? 22, 33, 44, 55까지 있죠. 컨테이너 안에. 그러면 요 끝에 마지막 반복자는 이건 뭐예요? end를 호출했을 때 v라고 했을 때 이게 v 컨테이너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있죠. 얘는 v의 begin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조금 전에 저희가 33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때 찾았을 때 요 반복자는 이터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자가 하나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사이에서 33을 찾았어요. 그럼 그때 find라고 하는 함수는 이 33을 가리키는 반복자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터가 33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이터가 가리키는 값 33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66을 찾으라고 find를 시켰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끝에까지 왔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때 끝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식이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요. 못 찾았을 경우에는 끝까지 다 갔을 때는 못 찾는 거예요. 이터가 33을 찾았으면 이터 여기까지 반복자가 가는 거고 못 찾았다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터가 그때는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그쵸? 그래서 이 끝에 v.end와 끝에 요 이터가 같을 때 요게 같을 때는 끝까지 가서 다 못 찾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찍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6을 찾지 못하면 v_end, v.en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일단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66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찍어주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